네, 오늘도 상승으로 시작하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CPI 데이터에 이어서 트럼프의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장관이 내놓은 연준에 대해서 150bp 인하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는 원유 재고에 대한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러고 나서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매파적으로 하고 있는 보스틱 종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주요 스케줄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의 가장 큰 하나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내놓은 연준에 대한 매우 이례적이고 직접적인 요구였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최소 150에서 175 베이시스 포인트, 즉 1.5에서 1.75%는 더 낮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4.2에서 4.5%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는 9월에 50bp 인하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인하에 돌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이는 재무장관이 연준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매우 드문 경우로 그동안 금리 인하를 거부해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괴를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최근 수정 발표된 고용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연준이 이 데이터가 수정된 데이터를 그때 6월과 7월 회의 이전에 알았다면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의 지속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지피면서 어제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려만큼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25bp 인하가 아닌 50bp의 빅컷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9월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같이 존재하긴 합니다. 뉴센츄리 어드바이저의 클라우디아 사무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금리 인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7월 CPI 보고서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으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관세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인터뷰를 마치면서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현재 연준 내부 인사와 민간 부문 인사를 포함해 10명에서 11명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인터뷰를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매수를 막기 위해서 특정 선정물에 비밀리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불법 우회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특정 AI 반도체 선정물을 대상으로 이 같은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하면서 때로는 FBI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적 장치가 발견된 제품들은 주로 엔비디아나 AMD의 최첨단 AI 칩이 탑재된 델과 슈퍼마이크로 서버 선정물이었고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추적 장치들은 배송 상자에는 물론 포장재 내부나 심지어 서버 기기 자체에 규모하게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위반하여 이익을 얻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른 미국의 정부 추적 장치 부착 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는 아예 논평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밀수업자들 역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 AI칩 밀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한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는
이미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냐? 추적 장치가 있는지 반드시 신중하게 찾아봐야 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 규제와 추적 시도를 자국의 부상을 억압하려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첩보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을 34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8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 시점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로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곧 결정할 예정이고 미 법무부는 그 해결책으로 크롬 매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결정 직전에 퍼플렉시티가 바로 우리가 크롬을 인수하겠다라고 나선 것인데, 퍼플렉시티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크롬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운영자에게 맡기는 것이 반독점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법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인수의 명분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가장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제안한 인수 금액은 345억 달러로 사실 퍼플렉시티가 평가받는 자사 기업 가치 180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액수고요.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에 맞서 AI 검색으로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의 대담한 승부수가 전반적으로 법원의 결정과 구글의 대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이 돈에 대한 출전은 어떻게 가지고 올지가 전 세계 IT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